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저를 늦게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어게인에 대해서 발표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 퓨샷 러닝에 대해서, 이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서베이 같은 논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주고 얘를 조금 뒷받침하는 여러 실험을 진행하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퓨샷 러닝에 대해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오긴 했지만 이 퓨샷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퓨샷 러닝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얘가 요 둘 중에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컴퓨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맞추는 거는 우리는 구별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컴퓨터도 할 수 있게 한 게 퓨샷 러닝인데, 좀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트레이닝 셋, 여러 클래스에 대한 샘플을 보고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구별하는 법을 배워서 이걸 넣고 이 쿼리 데이터가 이 서포트 셋에서 어느 클래스인지 맞추는 게 퓨샷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시작해서 말한 건데 기본 컨셉은 이런 컨셉입니다. 논문에서는 크게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일단은 트레이닝 패스, 훈련하는 단계랑 적응하는 단계로 나뉜다고 봅니다. 훈련하는 단계는 큰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고, 어댑테이션 패스는 적응 단계인데 이제 제한된 그러니까 적은 샘플로 안쓴 데이터, 안 본 데이터의 모델을 적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패스고 이게 어댑션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논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이끌어내냐면, 이제 이미지 분류 문제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사실 실제 세계를 분류해내려면 카테고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점을 말합니다. 주변에 봐도 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죠. 요거를 다 그냥 기존 이미지 분류 방식으로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 되게 조금의 샘플만으로도 어느 클래스인지 맞출 수 있는 이 메소드로 문제를 풀려고 푸는 게 요구되는데요. 근데 요 친구는 아까도 말했듯이 트레이닝 패스랑 어댑테이션 패스 두 개가 요구됩니다. 두 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뭐죠? 얘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작은 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이전에 연구하는 연구들은 이제 이 어댑테이션 패스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얘랑 얘 두 개 나눠지니까 요 단계에서 얘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메타 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어댑션 패스를 하기 위해서 메타 러닝을 하면서 아예 훈련 단계에서 적응 단계를 좀 최적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좀 두리뭉실한 개념을 따지자면 트레이닝과 어댑션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메타 러닝이라는 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메타러닝 이런 거에 대해서 퓨샷과 메타러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났고, 어느 한 연구에서 간단한 전략서 트랜스포머 베이스라인이 메타러닝보다 성능이 그냥 더 좋음을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메타러닝은 퓨샷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트랜스포머 러닝은 퓨샷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타러닝 할 때는 우리 뒤에 어댑션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고 있었죠. 전략스에서는 뒤에 이 어댑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좋았다는 거죠. 그 말은 훈련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훈련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적응 알고리즘을 이렇게 생각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아낸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 했는데, 그래서 이 논문은 주제를 이렇게 잡습니다. Training and Adaptation Algorithm Completely Uncorrelated in Feature Classification, 이렇게. 얘네들이 트레이닝과 어댑션 알고리즘이 정말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느냐가 논문에서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렇게까지 인트로덕션이 시작되고 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크게 메소드로 이거 퓨샷을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험을 2개 정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던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의 목표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quickly adapt,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처음 본 분류에 대해서 조금의 관찰 가지고 아까 봤듯이 이제 요거를 맞추는 게 목표인데, 요 데이터로 배우는 법을 배워서 이거를 보고 얘가 여기서 어디서 속하는지 보는 게 목표가 있잖아요. 요거 하는 단계가 어답트 단계인 거예요. 적응시키는 거죠. 여기서 배웠던 걸 적응시키는 건데, 요걸 빨리 하기 위해서 노브 클래시피케이션, 요 데이터에서 본 적 없는 얘네들을 분류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클래스가 고작 5개고 여기서 샘플이 2개밖에 없죠. 이렇게 작은 관찰만으로 이런 걸 해내는 게 이제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패스랑 어댑테이션 패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트레이닝 패스는 데이터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거 어려운 소식이었는데 이 n개의 클래스 대에서 트레이닝이 준비되어 있다. x, y. 이게 데이터 셋이다. 여기 데이터 세팅이고, 모델은 요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트레인 알고리즘. 아까 명확하진 않지만 아까 그림 보자면 요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고 여기 어댑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걸 배우는 거니까 요거를 데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모델 F 세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 패스고, 어댑테이션 패스가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댑테이션 패스는 아까 트레이닝 다음에 적응하는 단계인데요. 적응 어떻게 하냐? 적응은 시리즈 오브 태스크에 데이터 같은 데이터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시리즈로 이어졌어요. 태스크에 대한 i부터 m까지 태스크들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태스크가 뭐냐면 그냥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류해놓는 그 작업들이에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서포트 셋이랑 쿼리 셋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그 중에서 되게 많이 봤죠.
뭐 여기도 뭐 서포트 뭐 쿼리 있고, 이제 쿼리는 내가 맞추고 싶은 거고 서포트는 적응시키고 싶은 거예요. 서포트 셋은 적응시키기 위한 거고 쿼리 셋은 나중에 모델을 평가, 이버루에이션 하고 즉 결과를 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서포트 셋은 이렇게 x, y 이렇게 두고 ns, s 클래스, 얘는 qs, 쿼리 셋 클래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태스크는, 이 각각의 태스크는 NA, K샷 태스크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뒤에서 실험은 OA, O샷 태스크를 합니다. 웨이 태스크샷이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 N은 그냥 클래스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K는 클래스당 들어있는 샘플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사진의 예시 같은 경우는 3개 클래스 있으니까 3웨이, 근데 이게 2장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투샷, 3웨이 투샷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모델이랑 요 서포트셋, 어댑테이션이랑 요 서포트셋을 합쳐서 뭘 만들어내냐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내요. 분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를 위한? 요 친구를 평가하기 위한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분류기는 앞에서 학습한 요 모델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요 서포트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해내는 그런 분류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퓨전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러닝인데, 이제 메타러닝을 하지 않는 것과 메타러닝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메타러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메타러닝은 뒤에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앞에서 좀 효과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하지 않아서 그냥 모델은 간단한 그냥 특징 추측인 거예요. 특징 추측이. 뒤에서 뒤로 가는. 그러니까 이 뒤는 인풋 이미지고, 얘는 D 차원의 특징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벡터로 만들어서 단순 익스트랙트가 되는 거고, 아무런 이제 시각을 표현하는 어떤 러닝 알고리즘이든 이거를 훈련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거. 네,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요 메타러닝 메소드예요. 이게 퓨샷에 대한 거니까. 메타러닝 메소드가 뭐냐면 트레이닝 알고리즘 다이렉트 트레인.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을 아까 말씀드렸죠. 트레이닝 단계에서 어댑테이션을 하려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식인데 뒤에 좀 더 예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의 이제 파라미터를 정해요.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은 정하고 A 어댑이라고 씁니다. 어댑테이션 알고리즘. 그래서 set 모델 equal to 어댑테이션 모델이에요. 요거랑 모델이랑 같다고 두면 되고, 아까 트레인 패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은 트레인 알고리즘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트레인이 진행돼요. 여기서 퓨샷이 생기는 겁니다. 서포트와 그 쿼리에 대해서 트레인이 진행돼요. 이게 하나의 태스크고, 태스크 T가 하나인 거고 T가 계속 커지겠죠. 이 T가 커질 때마다 모델은 서포트셋, 그러니까 트레인의 서포트셋을 인풋받아 클래시파이어를 아까 그 G를 출력해내는 거죠. 이제 트레인의 쿼리셋, 정답셋을 요 위로 넣어서 얘랑 얘 간의 로스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모델을 업데이트해줍니다. 그리고 훈련 완료된 모델은 바로 어댑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1에폭 안에 이제 이게 태스크라고 하는 용어인데, 보통 에폭 단위로 진행되죠. 1에폭 안에 에피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논문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퓨전 러닝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제 에피소드라는 거 안에서 이제 이런 계산을 해주고 로스를 구해내게 되고, 이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을 찾았는데, 이 서포트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그리고 쿼리셋에 대한 것과 같이 넣어서 로스를 구해내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댑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대략적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댑테이션 알고리즘과 트레이닝 알고리즘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진짜 서로 상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훈련 알고리즘으로는 이렇게 많은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얘네들은 다 메타러닝이고, 얘네들은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애들은 논 메타 러닝이고, 얘네들은 비지도 학습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적응 알고리즘도 있는데 저거랑 마찬가지로 메타러닝, 논 메타러닝 이렇게 나눠서 요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그냥 성능을 데이터셋에 대해서 뽑아내는 그런 거를 간단하게 진행됐고, 자세한 메소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제가 이렇게 노랑 표시한 게 메타러닝이고, 표시 안 한 게 논메타고, 빨간색 표시한 게 비리드입니다. 여기 보면 뭔가 중요한 걸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이고 이쪽이 트레이닝 알고리즘인데, 각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트레이닝과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를 고정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하나를 요걸 트레이닝 고정시키고 뭐 얘네를 계속 바꿔도 성능이 계속 오릅니다. 왜 성능이 올라요? 얘네 개개인도 값을 읽어보면 일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둘이 관계가 없다라는 거에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얘는 훈련 알고리즘 성능이 제일 좋아요. 훈련 알고리즘에 대한 애들을 요걸 하나 기준 잡고 볼까요? 그러면
얘가 성능이 제일 좋잖아요, 얘가. 그리고 얘 볼까요? 그리고 이제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를 보면 얘도 이거 하나 고정시켜놨다 보면 여기가 제일 성능이 좋죠.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좋은 트레이닝 알고리즘과 성능이 제일 좋은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이 결합된 것도 성능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 좀 많은데 요거 값 읽는 방법은 요게 이제 성능에 대한 수치고 얘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냥 값 읽을 때는 요거 값만 읽으면서 비교하면 돼요. 테스트는 메타데이터셋을 썼고요. 그래서 뭐 실험 조건인데 5샷5 아까 말했던 5개 클래스 5개 샘플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로는 이제 훈련이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지죠. 숫자가 지금 보면 이렇게 커지고 얘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독립적으로 각각 커지는데 왜냐하면 둘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기한 거는 각각의 최적화가 두 개 합친 거에 좋은 성능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숫자가 대각선으로 또 커집니다. 이 방향으로 커지고 이 방향으로 커지고 이 방향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간단한 실험인데 얘네들이 독립적이고 심지어 이제 각각의 최적이 얘의 최적, 각각의 최적이 두 걸 합친 거의 최적과 같다. 즉 최적을 찾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만 찾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이 되는데요. 두 번째 실험은 다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2-1 두 번째 실험의 첫 번째 실험은 훈련 데이터의 사이즈가 이제 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아까 말했던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애들이 커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커지려면 우리는 풀샷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샘플이 늘어날 수도 있고 클래스가 늘어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 설계를 대충 보자면 데이터셋은 이미지넷을 썼고 훈련 알고리즘으로는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크로스 엔트로피, 지도 학습, 프로톤햇, 메타 학습, 어떻게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모코 보이트, 비지도 학습 이렇게 지도, 메타, 비지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스케일링 실험이에요. 이제 훈련 데이터셋을 조정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샘플 또는 두 개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5회 무작위로 선택해서 지정된 이 셋 중에 하나로 모델을 훈련시킬 거예요. 요거에 대한 평균 성능과 표준 편차를 낼 겁니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셋과 이미지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적용 데이터셋을.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결과는 일단 요게 세 가지 알고리즘 CE가 크로스 엔트로피 얘가 아까 요 프로토넷 얘가 아까 매미티든 그치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이게 평균이 거고 각각의 데이터셋 이미지대 뭐 비행기 새 각각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에러 퍼센트니까 내려갈수록 테스트가 적은 거겠죠. 에러가 적은 거죠. 적은 에러.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데이터가 샘플이 커진 거고 얘는 클래스가 커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관측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관측은 이렇게 보면 클래스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 CE에서 선형적으로 너무나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학습 클래스 수가 증가에 따라 테스트 오류가 선형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거죠. 다른 머신러닝 태스크에서는 이런 스케일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퓨샷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관측해낸 거죠. 이 말은 퓨샷에서는 샘플을 그냥 막 늘리는 것보다는 클래스를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관측에서는 특이한 이 데이터셋에서 특이한 게 관찰이 되는데 SE를 보면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에러 퍼센트가 낮아지다가 갑자기 에러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훈련된 모델이 다른 데이터셋으로 적응할 때 모델이 이미 학습한 지식과 해당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필요한 지식 사이에 큰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좀 어댑테이션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시나리오에서 모델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지가 퓨샷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다른 건 또 괜찮은데 얘만 이런 경향성을 가진 거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 퓨샷에서는 데이터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게 관측 2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또 관측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잖아요. 그리고 이게 에러의 퍼센트니까 낮을수록 좋은 건데 항상 이 파란색이 끝날 때 보면 데이터셋이 커지고 끝날 때 보면 항상 제일 밑에 있으니까 성능이 좋은 거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들도 다 얘가 결국 마지막에는 밑에 있어요. 모든 애들 다 보면. 그 말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성능이 제일 좋다는 거죠. 특이하게 다 친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은데 그거에 대한 관측을 했습니다. 미세한 구분이 필요한 데이터셋, 뭐 비행기, 새 이렇게 자세한 구분이 필요한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셋은 좋은 성능이 되게 잘 나타나요. 요게 폭이 엄청 큰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문에서도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대충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클래스 엔트로피는 지도 학습이라서 훈련 중에 모든 가능한 미세한 클래스를 동시에 구별하는 것이고 얘는 메타러닝이기 때문에 제한된 수를 클래스를 구별하면서 이제 이 미세함을 캐치 못한 거고 얘는 비지도라서 이제 구별할 때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정확한 건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관측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관측이 발견된 거고 확실한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능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모델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무슨 실험이냐면 훈련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아키텍처 변화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아까는 데이터의 크기가 뭐 크고 작다가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본 건데 이제 데이터만 고정시키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변화시켜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델은 36개의 사전 훈련된 크로스 엔트로피, 32개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델의 아키텍처는 이런 애들을 사용했고
얘 아키텍처는 이런 애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 방법은 타본 정확도를 계산해왔고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관측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지금 SE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본 건데 어떻게 끊기냐면 타번 에러는 이미지 넷에서의 에러 그리고 테스트 에러 데이터 셋에 대한 테스트 에러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미지 넷으로 적응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미지 넷에 대해서만 되고 나머지는 점이 막 찍힙니다. 심지어 에어크래프트 올라갔다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성능만 과접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미지 넷에서 이미지 분류 성능 향상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곧장 퓨샷 성능의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퓨샷은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도메인에서 일반화 능력이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특별한 작업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성능이 좋다고 항상 얘가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관측 2도 있는데 관측 2는 슈퍼바이즈 모델이 아니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에 대해서 관측을 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값이 막 더럽게 나온 거에 비해서 얘는 값이 선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요. 이거와 달리 얘에 대한 성능이 강한 양의 성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지 넷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 자기지도 모델 학습은 퓨샷, 블레서도 좋은 성능을 가집니다. 아까는 이제 슈퍼바이즈 모델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이미지 분류 성능 향상이 퓨샷의 향상은 아닌데 이 셀프 슈퍼바이즈로는 이 성능 좋음이 퓨샷의 성능 좋음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퓨샷의 성능을 올리고 싶으면 좋은 성능을 가진 자기지도 학습 모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우리는 자기지도 학습이 더 나은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논문에서는 이제 퓨샷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은 이 자기지도 학습의 발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실험을 각각 알아봤는데 이제 모델과 데이터셋에서 단순히 크게만 하는 게 모델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해결이 아니다. 퓨샷은 되게 다른 경향성을 갖는다는 걸 봤었죠. 그리고 필자가 인트로덕션에서 던졌던 질문, 훈련 단계와 적응 단계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훈련 지식과 적응에 필요한 지식을 조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얘랑 별개니까 조합해야 되는데 필자는 무작위에 막 설정하는 그런 파인튜닝은 해답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퓨샷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지금 결과를 봤듯이 알고리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데서 연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만들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지도 학습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말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라고 논문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